최근 손흥민 선수의 탈장 수술 소식이 영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수석 팀닥터가 경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국내 인터뷰에서 8개월이 넘도록 고통을 참고 시즌을 소화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동안 토트넘 의료진이 저질렀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토트넘 주요 인사들이 자꾸만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 구단을 재정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구단 내부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한편 페루와 친선전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는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 구단 내부 사정과 손흥민 선수의 근황까지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파라티치 단장의 활동 정지 처분 이후 아직까지 선수 영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디렉터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얇았던 토트넘 선수 뎁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는데요. 또한 빅리그에서 검증되지 않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되며 토트넘의 다음 시즌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구단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의 탈장 수술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스포츠 탈장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번 시즌 내내 힘들었지만 참고 뛰었으며 결국 참지 못해 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경기 중 패스나 턴 동작을 할 때 코어 쪽에서 다 움직이는데 이쪽이 아프다 보니까 할 수 있는 100% 중 60% 정도밖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그동안 팀 에이스 손흥민이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뛰어야만 했던 것에 분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보이며 수석 팀닥터를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에릭 다이어는 훈련 중 급성 복통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위장약을 처방했지만 집으로 귀가한 다이어는 맹장염이었다는 게 밝혀지며 수술 후에도 탈장과 합병증으로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베르통어는 챔피언스리그 4강 아약스와의 1차전 중 경합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시 베르통어는 상당히 많은 출혈이 보였지만 토트넘 의료진은 괜찮아 보인다며 피가 묻은 유니폼만 교체하고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죠. 이후 베르통어는 구역질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뇌진탕 증세를 보였지만 토트넘 의료진의 말을 믿고 경기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렇게 투입된 베르통어는 30초도 못 버티고 쓰러졌고 벤피카로 이적한 후 당시에 뇌진탕 후유증으로 9개월간 고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는 인터뷰에서 토트넘 의료진 덕분에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다고 말하며 그들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콘테 감독도 마찬가지로 토트넘 의료진을 비판한 사건이 있습니다. 올리버 스키비 사타구니의 주사를 맞은 이후 감염이 일어나며 스키비 부상이 장기화되자 콘테 감독은 메디컬팀도 기자회견에 나서야 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너무나 쉽게 일하는 것 같다. 라며 작심 비판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 의료진에게 피해를 본 것은 이번 탈장 수술이 처음이 아닌데요. 아스톤 빌라와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볼 경합 과정에서 강하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손흥민은 토트넘 의료진에게 오른쪽 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뛰어라는 것이었죠. 이후 손흥민은 당시 경기에서 95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극장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팔 골절이었다는 게 밝혀지며 엑스레이를 보고 자신도 몹시 놀랐다는 반응을 보여 당시에도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손흥민 선수의 탈장 수술 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팬들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 그동안 어떤 축구를 해왔던 것이냐며 콘테의 전술의 미드필더로 뛰는 희생양이 되었으며 아나골절 부상을 겪으며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했고 또한 최근 탈장으로 고생하며 무려 9개월이 넘도록 참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시즌을 10골 6도움으로 마무리한 손흥민의 클래스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능한 토트넘 의료진 덕에 고생한 손흥민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와 친선전을 앞둔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휘하는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에 벤치에 앉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회복은 매우 순조로우며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시즌이 끝나고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라며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기자회견에까지 불참시키고 손흥민의 회복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선수가 뛰고 싶어 해도 구단에서 선수의 몸 상태를 판단해서 출전을 막는 것과 달리 그동안 토트넘의 의료진은 지속된 무능한 행보를 보였고 그들은 현재 경질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영국의 스포츠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토트넘은 엉망진창인 구단인 것 같다며 이제 더는 손흥민과 케인 등 핵심 선수의 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의 결장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페루와의 친선 경기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수비 조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팀 부동의 주전인 김영곤, 김민재를 비롯해 김문환, 김태환, 권경원 등 카타르 월드컵 16강 당시 주전 멤버들이 부상과 개인 사정으로 빠졌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이번 경기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팀이 수비의 핵심 김민재가 없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빠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 나상호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오형규가 셀틱에서 반시즌 동안 7골을 넣으며 물이 올라있고 조규성, 황의조가 K리그에서 폼을 살리며 이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도 3월에는 뽑히지 못했던 황희찬, 문선민, 홍현석 등을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식으로 기용할지도 관건인데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다른 선수들이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열정과 투지를 가진 선수들이 대표팀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승리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결장이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손흥민 선수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가 우리 대표팀의 일원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